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현재 저평가 코인과 주식을 몇 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별 종목에 주목하기보다는 저평가 자산을 발굴하는 과정과 제 논리에 주목을 해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첫 번째 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수 있겠지만 NFT와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플로우 등등이 있겠죠. 참고로 저는 이 세 개 모두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샌드박스의 바이낸스 일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정말 살아는 있는 건지 한번 찔러봐야 될 것 같아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는 21년도 말에 10,000원을 넘게 치솟았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달러 차트 기준으론 약 7.5달러까지 올랐었네요. 그러다가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 1월 15일 기준으로 지금까지도 큰 하락, 이게 뭐 정말 심정지 수준으로 처참한데요. 23년도로 범위를 한정시켜 보더라도 23년 1월 달, 샌드박스가 한 480원 이쪽 저쪽 했던 것 같습니다. 500원도 안 했었는데요. 지금 방송 찍고 있는 현재 시점도 계속 600원, 70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시총이 큰 비트코인도 2천만 원 수준이었다가 23년 초에요. 그러다가 연말에 6천만 원을 넘게 찍었었는데 3배가 올랐는데 훨씬 시총이 낮은 샌드박스가 500원에서 600원, 700원을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 산업과 이 코인이 얼마나 박살나 있는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눌려 있지만 비상을 대기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여러 데이터와 기사를 한번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월 12일자 기사였는데요. 이미 NFT는 부활했다. 23년도 거래 활동을 보면 166%가 급증했다더라. 이게 번역을 하니까 급증할 전망 이렇게 번역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23년도에 NFT 관련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데이터는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소개를 해드리면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NFT의 움직임이 현재도 증가했습니다라고 뎁 레이더가 밝혔습니다. 뎁 레이더는요, 우리 뭐 핸드폰에 앱 있잖아요. 근데 D가 붙었기 때문에 탈중앙화 앱을 이제 레이더처럼 감시하고 데이터를 보고해주는 고마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일 신규 활성 지갑의 증가. 지갑이 활동을 해야 뭐 NFT든 뭐 게임이든 아이템을 보관도 하고 여러 가지 지갑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 일일 신규 활성, 활동하고 있는 지갑의 숫자가요, 23년도에 꽤나 늘었었고 그 중에서도 NFT 컬렉션에 사람들이 이 지갑을 많이 만들어서 담았다는 거죠. 16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나 거래량이 NFT도 그렇고 NFT 코인들도 박살이 나 있지만 NFT 판매된 숫자는 무려 445%나 증가했습니다. 헐값이긴 하지만 사고 팔고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눌러있지만 트랜잭션은 많이 활발하더라. 좀 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용하는 신규 지갑 수가 166%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분기별로 다른 섹터들과 함께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의 1위, 이 뎁 인더스트리의 이제 유니크한 그 액티브 활동 중인 지갑을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인 뎁 인더스트리 분야 중에 하나가 디파이겠죠. 이 파란색인데요. 뭐 꾸준한 수요를 나타내고 꾸준한 지갑 활동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약간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여기 갬블링이 이제 신락같이 여기 보이고요. 저희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 쪽 관련 액티브한 월렛, 게임은 아이템 때문에 아마 지갑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 꾸준하게 역시 23년 내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늘어났던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늘의 주인공 NFT가 보라색인데요. 여기 보시면 1분기 때 뭐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올수록 이제 포션이 조금씩 늘어나고 여전히 지갑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수요는 꾸준히 있다는 거죠. 비록 가격은 뭐 처참하지만요. 그리고 예전에 메사리 리포트 소개를 드릴 때 DSOC, DESOC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뭐 소셜 미디어, 소셜 플랫폼 이런 분야가 이제 24년도에 유망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데이터에도 나타나고 있네요. 비록 큰 비중은 아니지만 소셜 여기 주황색
비중이 여전히 꿋꿋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더라. 새로운 분야인데 아직 버티고 살아남았다는 거. 작년에 보시면 아마 베이스 기반,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였죠. 프렌드 테크라든지 또는 뭐 렌즈 프로토콜, 그리고 제가 소개드렸던 뭐 다 기억하지 마시고 한국에서는 디소라는 코인이 있다더라. 한국에서는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DESO라는 코인을 뭐 해외 거래소에서만 팝니다. 참고로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분야도 향후에도 유망할 거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가장 가격이 박살 나 있는 NFT 관련 일단 신규 주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몇 개만 데이터 더 살펴보면요. 트랜잭션 카운트, 그러니까 보내고 받고 하는 이 트랜잭션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22년과 23년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의외로 플러스인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딱 세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인 분야 트랜잭션이 22년에 비해서 늘어난 곳. 일단 부동의 1위는 디파이겠죠. 디파이는 작년에 비해, 그러니까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무려 537% 늘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의외로 또 소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셜 이 분야가. 근데 이 파이가 작아서 또 그런 것 같긴 해요. 305% 정도 22년에 비해 23년도가 늘었습니다. 트랜잭션이 늘었단 거죠. 그리고 3위 당당하게 이제 플러스를 기록한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NFT 분야입니다. 830밀리언에서 1.25 빌리언으로 50%가 무려 이제 트랜잭션이 증가를 했었죠. 나머지 분야들 뭐 갬블링, 게임, 뭐 하이리스크 그리고 다른 것들 다 마이너스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NFT에 대한 수요는 역시 꾸준히 있다더라. 다시 한번 뭐 데이터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인된 뎁 레이더에서 승인된 뎁의 이제 쉐어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의외로 NFT 컬렉터비티스 여기가 1위입니다. 25% NFT가 1위, 2위가 게임, 그리고 뭐 그 외에 하이리스크, 뭐 디파이 등등의 순으로 뭐 소셜도 여기 있네요. 5% 정도 이런 걸 볼 때 승인된 앱 사람들이 이렇게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NFT가 역시 그 중심에 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서 나타났었고요. 메타버스 얘기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메타버스 거의 잊혀졌고 뭐 죽었다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요. 의외로 올해 CES, 지금은 끝났죠. 미국에 있었던 큰 행사인데요. CES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또 메타버스였습니다. 이제 AI가 뭐 다 도배를 하긴 했었지만 메타버스 역시 꽤나 핫했었다. 여기 보시면 롯데 3세 신유열 아마 뭐 전무일 겁니다. 뭐 워낙 빨리 승진을 하셔가지고 신유열 씨도 역시 VR 헤드셋 쓴 채 메타버스 삼매경이다. 그리고 뭐 애플 역시 관심이 많잖아요. 비전 프로라는 뭐 굉장히 비싼 거 머리에 쓰는 컴퓨터를 역시 CES에서도 대거 공개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킬러 컨텐츠라고 해야죠. 이걸 쓰면서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 활동들을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또 주목받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CES에서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죠. G 드래곤이 와서 이렇게 VR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과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왜 G 드래곤이 있었냐부터 또 이렇게 메타버스 실제로 체험을 했었어요. 뭐 G 드래곤 뭐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인플루언서가 왔기 때문에 이 죽어가던 산업도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겠죠. 그래서 관람객이 몰렸다. 여기가 G 드래곤이고요. 여기가 정기선 이제 현대 부회장이었다. 이분이 왜 왔을까요? G 드래곤이요. 한번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CES 2024에 참가한 이제 G 드래곤은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찾아왔는데 G 드래곤은 지난해 12월 AI, 메타버스 등을 다루는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아하, 이 AI와 메타버스가 지금 결합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유명 인플루언서를 고용을 했었네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때가 되면 가겠다. NFT 메타버스 처참하지만 여러 정황, 데이터, 기사들을 볼 때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라든지 여러 트랜잭션 지갑 수를 볼 때는 때를 기다리면 갈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찝찝한 기분으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뭐 플로우 이런 것들 사 모으고 있습니다. 매수할 때가 찝찝하면 잘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행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뭐 생각 못 하셨을 수 있겠지만 인도 코인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리플급의 뭐 중국 코인급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많은 돈을 넣는 건 비추인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코인이 있겠죠. 와지르 X도 있고 가리, 폰드 뭐 여러 가지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와지르 X 정말 처참하죠. 뭐 가리도 그렇고 폰드도 그렇고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음, 와지르엑스 차트를 이제 바이낸스에서 일봉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 21년도 뭐 4월 달쯤에 4달러가 넘었던 거 굉장히 치솟았지만 현재는 그 어떤 코인들보다 숨을 쉬지 않고 있다. 뭐 최근에 급등락이 사실 있긴 했었는데요.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사실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코인이죠. 와지르엑스뿐만이 아닙니다. 가리 역시도 어, 심정지 상태네요. 네, 다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왜 그럼에도 제가 인도 코인을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거의 중국에 맞먹는 수준이죠. 근데 너무 심하게 살벌한 기사들이 올라온다. 약간 수상한데 이런 의문을 품고 제가 한번 뭐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조사라고 해봤자 기사들인데요. 구글에서 인도의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관련된 뭐 바이낸스 등 역외 거래소 앱들을 1월 14일자로 해서 다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인도 금융 당국의 통보에 따라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도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었던 뭐 바이낸스를 비롯해 쿠코인, 비트겟, 후오비, OKX, 게이트IO, 맥스 등등 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들을 다 차단시켰다. 이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서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앱들을 다 뭐 사라지게 하고 다운을 못 받게 했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인도의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인도 거래소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요. 높은 국내 세율, 뭐 30% 양도세고요. 거래를 할 때마다 이제 매 거래마다 1%를 또 수수료로 떼갑니다. 이건 거의 뭐 사기꾼인 거죠. 뭐 이렇게 많이 떼가기 때문에 국내 세율을 피하기 높은 거래소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역외 거래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저라도 썼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정부가 이를 제안한 것이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잠깐 뭐 어디서 데자뷰처럼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걸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심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겠구나. 이거 뭔가 이유가 있다. 수상하다 싶은 거죠. 12월 작년 26일자에도요.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 인도에서 전면 금지 카드도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다. 전면 금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왜요? 주인이 바뀔 뭐 과정이겠죠. 다 죽여놓고 나중에 누군가가 쓱 들어가겠죠. 그래서 1월 10일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 스토어에서 뭐 바이낸스 크라켄 등등 해외 유망한 거래소들 다 지워버렸다.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저는 블랙락이 생각났습니다. 블랙락이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바이낸스를 싹 다 제거를 시켰잖아요. 그 후에 이제 ETF 시장, 비트코인 시장을 독식하려고 ETF를 신청을 했다. 요거랑 너무 유사할 것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인도 내에서 이제 외국 거래소들 다 날려버렸었잖아요. 그리고 인도의 토박이들, 뭐 와지르 X 거래소도 있고, 뭐 DCX 거래소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토박이들도요, 지금 거의 뭐 연명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토박이들도 이제 다 뭐 10개가 있었다면 한두 개 남고 다 사라질 거라 보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앞으로 유망할 것인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 인도 시장은 블랙락도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인도 뭐 엄청납니다. 이 공무원 세계들이요. 그래서 블랙락조차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지분 투자 형태로 지오 그러니까 인도의 부자 1위, 뭐 자산운용사 1위 이 기업과 손을 잡아서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신흥 세력 새로운 회사 지오 블랙록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아마 살아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살아남은 인도 코인이나 인도 거래소들이 있겠죠. 다 빈사 상태긴 하지만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입니다. 바이낸스는 죽었지만 코인베이스는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인도의 이런 코인들 뭐 와지르 X도 뭐 가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너무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난이도가 심하기 때문에 큰 돈을 넣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또는 뭐 가리라고 해서 뭐 SNS 토큰도 있었고 폰드 이런 코인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이제 살아남는 이 시장을 독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주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 뭐 전문이 아니죠. 그럼에도 작년에 꽤나 많이 언급을 했던 주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미국 주식 쪽 많이 얘기를 하고요. 코인베이스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코인베이스 많이 샀었고 175달러쯤에 좀 많이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쿠팡에 꽂혀 있습니다. 왜요? 제가 보니까 쿠팡 정말 잘 나갔었죠. 23년도에 첫 흑자 전환이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잘 나간다고는 하는데요. 주가가, 근데 참 속상합니다. 보시면, 이제 23년도 8월 기사였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 뭐 이제 꿈틀 오르긴 했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그러니까 23년도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가 달성이 된다는 거죠. 매출도 뭐 7조 원이다.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흑자도 나고요. OTT 그 쿠팡 플레이 있잖아요. 이것도 잘 되고 있고 명품 플랫폼도 인수를 했습니다. 한국인들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인수를 한 것 같은데 주가가 왜 그러는겨 저의 심정을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뭐 15불, 16불 이 사이에서 많이 샀었고요. 떨어지면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주가가 안 좋으면요. 최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너네들 너무 많이 주가 관리 안 해? 뭐 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한때 69달러였지만 지금 16달러 안팎이다. 공모가의 반토막 수준이다. 주가 폭락 손실을 보상하라 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쿠팡을 말씀을 드리냐면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생활 속에서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하잖아요. 뭐 와이프라든지 또는 뭐 아이들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어떤 걸 먹는지, 어떤 걸 사는지를 보면 이제 그 주식을 사면 된다.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요. 쿠팡의 이 가방, 그 얼음팩 들어있는 그 가방은요. 모든 아파트들의 대문에 다들 아마 있는 거 보였을 겁니다. 정말 전국을 독점하고 있고 쿠팡을 안 쓰는 사람이 없더라. 너무 편리하고 너무 빨리 배송을 하더라. 전국에 독점되고 이제 물류망까지도 많이 깔아놓는데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 그러면 일단 많이 쓰이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또 최근에 논란이 있었죠. 높은 수수료 논란. 이것들 다 이제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뭐 45%까지 뜯어간다더라. 그래서 이제 쿠팡이 바로 반박 기사를 내면서 우리는 뭐 10점 몇 퍼센트 뜯어간다. 이 뭐 기사 고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한다는데, 뭐 수수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팩트는요, 쿠팡에 물건을 대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겁니다.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 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백화점에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게는 한 30%까지 이제 업체의 수수료를 뜯어갑니다. 제가 있었지만, 백화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백화점은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쿠팡 역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 6조 원대 적자.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흑자 전환을 했다지만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또 비난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6조 원대 적자는요. 물류센터를 전국으로 확충을 하기 위한 계획된 적자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품 플랫폼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파페치를 무리한 인수가 아닌가. 어, 명품 시장 지금 많이 죽어 있죠. 중국인들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헐값에 이제 쿠팡은 그 명품 플랫폼을 샀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인들이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리한 인수를 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지만, 무리한 인수였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혼자만 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신세계나 롯데나 역시 명품 온라인 플랫폼에 지금 명품 플랫폼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백화점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명품 시장이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물꼬가 틀어지면 백화점 갈 일이 없겠죠. 대우받으려고 간 건데 온라인으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글쎄요. 저는 백화점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만의 해석으로 저는 쿠팡이 저평가되고 있고 저력이 있어서 앞으로 회복될 거라고 이제 많이 사고 있다. 결론은 쿠팡은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뭐 저평가를 판단을 한다. 어, 과정을 주목을 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오늘은 저평가 코인과 주식에 대한 제 생각을 두서없이 나눠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평가 코인들이 있겠죠. 제 생각엔 어떤 호재도 먹히지 않아서 저평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뭐 리플, 스텔라가 있을 거고요. 조금 그것보단 덜하지만 도지도 꽤나 눌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의 중요한 핵심은 저점 매수는 그냥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비싼 건데요. 지금 왜 싸져 있는지 나를 이해시킨 후에 사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저점 매수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조사와 논리를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저평가된 자산을 발굴하고 투자하셔서 고평가가 될 때까지 잘 홀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